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치적으로 뭔가를 도모해서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재판을 질질 끌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한 5, 6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던 셈이죠. 오늘 퇴원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에게는 두 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묶여있는 것,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송금 사건, 말이 대북송금 사건이지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자, 북한 쪽에 뇌물을 준 그 사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건 재판은 안 나갔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는데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신청을 해서 연기가 받아들여져서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전부 이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한다고 해서 세 건의 재판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 이것도 한 차례씩 다 미뤄졌죠.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는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0월에 1심 판결이 2개 나옵니다.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초순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1심 판결이 이번에 재판을 하나 또 미루는 바람에 10월 하순, 그리고 위정교사도 10월 하순, 10월 하순에 2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 사이에 그때까지 또 무슨 일을 벌여서 1심 선고를 연기하려고 할지, 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냥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민주당 발로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속속 정치를 재개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으로선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또 뭔가를 도모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역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또 재판 끌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한 20분 만에 끝났는데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대북송금 사건 저승사자, 일타 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오늘 처음 재판을 주재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그런데 한 20분 만에 끝난 이유가 이재명 쪽이 그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복사를 해서 열람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사를 못했다. 그러니 재판 좀 천천히 해달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재판부,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호통을 친 것 같습니다. 아니, 기소된 지 2달이 넘었다. 2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복사도 안 하고 뭐 했느냐. 물론 A4 용지로 4만 쪽, 아주 분량이 방대합니다. 4만 쪽이 넘는다고 하지만 기소된 지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좀 재판을 또 지연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죠. 이재명, 그리고 여기에는 이화영, 또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모두 다 같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대북송금 중에서 이화영이 중재를 했고 김성태가 돈을 보냈고, 그 목적은 이재명이 북한을 가기 위해서였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이것은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여기 한 1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징역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그 뇌물죄입니다.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것.
오늘은 범죄 혐의, 사건 기록 등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인데, 모두 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하영, 김성태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검찰과 협의해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그러니까 복사를 시작했다. 사건 기록을 봐야지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 등을 합해서 A4용지 4만 쪽, 최고로 80건 분량이죠. 워낙 방대한 기록을 검찰이 수사에 담았고 이것이 이하영 재판에서 1년 8개월이나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쪽 변호인이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그러니까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단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 이 기록을 복사를 하는데, 그런데 기소된 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중간에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있어서 재판이 미뤄졌는데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얼른 등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 이것도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그때 이재명이 수원지법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는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하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대장동 재판하는 그쪽에 이 사건을 이첩을 해서 병합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근데 그거를 심리하는데 그때 대법원이 아주 빠르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도 한 2주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라미로 조금씩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재판을 지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는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있다. 빨리 복사를 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 변호인들이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까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4만 쪽에 달하는 걸. 그래서 공판 기일을 이제 지정을 하고 기록을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재판을 하면서 기록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일단 10월 8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하고 22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수원지법이죠.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를 했고, 이 재판, 지금 진행이 되는 재판에서는 이하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김성태는 이미 통화까지 이재명하고 다 했다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핵심 쟁점이 되니까 이것은 이재명으로서는 또 피할 수도 없는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 자, 이렇게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시간 끌기 정말 지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